이제 지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 이에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비 오는 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분기별로 칼럼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세무부문에서 전문가 칼럼을 연재 중이신 이신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이신 신성재 세무사님과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소동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신성재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무사님을 모시고 촬영할 주제는 증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산가 분들께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그동안 쌓았던 이 부를 어떻게 이제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부를 되물림하겠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세무사님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0%까지 고율의 이제 상속세율, 증여세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OECD 이제 38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최상위권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좀 이제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증여세, 상속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증여세율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세율 자체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증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시면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증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환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여를 하겠다라는 규모를 보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이런 걸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플랜을 짜드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현금 증여죠. 현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증여자산 공제가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자녀한테 한 2억 정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증여자산 공제 이미 써먹었고, 그런 경우에는 현금 증여하면 3천만 원 나와요. 깜짝 놀라죠. 네, 깜짝 놀라기 때문에 증여세 줄일 방법 없냐라고 하시면 그나마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셔라. 이제 차용증이라 하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실질적 증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자 관련된 만큼만은 증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이제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증여로 볼 수 있는 증여 의제 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라 함은 이자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현행 이자율로 보면은 이제 4.6%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억 1,700만 원 역산하면 그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이상이 되면은 실제로 이자를 좀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대부분의 2억 이상, 훨씬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덩어리가 큰 부동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절세를 하면서 증여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방법을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부동산을 그냥 증여하게 되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몇십억이 돼버리니까 거의 세율이 40%에서 50%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증여를 해버리면 반 이상 뜯기죠. 네. 거기다가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도 없고 이래버리면 대납을 하겠죠. 대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증여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건물 하나 증여했다 그러면 한 70% 떼간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떼가기 때문에 건물 증여를 하는 경우는 사실 잘은 없어요. 거의 뭐 상속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아닌 이상은 증여로는 조금 힘들고, 그나마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것들이 새로운 임대법인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녀 지분을 설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이제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랑 조금 비교할 점이, 아까는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는 이제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법인과 이제 대표와의 거래에서는 1억 원으로 10배가 증가가 돼요. 10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 지분이 100%다 이러면 21억 7천까지 그냥 법인에 대여를 해줘도 무이자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대출도 좀 받고 한 다음에 건물 하나 사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운영을 하다가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만큼은 자녀가 5년이 가져갈 수 있는 증여세도 줄일 수 있으면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증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신규 법인의 플랜에 기존 건물을 과연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일단은 뭐 그냥 현물 출자한다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현물 출자하면 아무래도 자녀한테 지분을 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건물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예,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방법, 요 가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의 소재지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법인 소재지와 그다음 운영 사무소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갈리긴 해요. 수도권 과밀역 채권역 여기다가 지금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거의 뭐 더블로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금 운영을 하실 때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법인을 먼저 만드세요. 만드시고 5년 이상 이제 수도권에다가 운영을 하시면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도권 과밀역 채권 외의 지역에다가 내가 건물을 사고 싶다 이러면은 굳이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하고 소재지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의 지분 비율을 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자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까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 하려면 이제 증여세가 일부 좀 나오겠죠. 자본금 설정 자체는 총 자본금은 얼마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임대법인을 설정하고 싶고 거기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서 자본금을 일부 좀 높게 설정을 요구를 해요. 대출 때문에.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3억, 10억도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3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10% 자녀가 지분을 갖고 싶다 그럼 3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서 1천만 원이면 10%니까 100만 원은 납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그 자본금만큼은 증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지분율 설정 몇 % 해야 되냐, 이건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증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분율 높이면 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적당히 좀 낮게 하면 되고, 요거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셔야 하겠죠. 대신 세법에 맞게. 예. 일반 다른 타 법인, 뭐 중소법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게 이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자, 배당,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 매출의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5명 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돼요. 법인도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접대비 한도가 줄어요.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그 한도도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설정을 하셔도 되고 무보수로 하셔도 돼요. 무보수로 하시면은 법인의 돈이 좀 남아돌 거 아니에요. 임대료가 나오고 대출 갚아서 이익이 남았을 때는 그냥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수금을 넣었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빌려준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득이 높으신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가수금을 빼시면은 법인의 부채도 줄죠. 당연히 내 돈 가져오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법인의 부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법인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근로소득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족법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주주 중 한 분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상장은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주식만큼을 상속을 받는데,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통해서 한 주당 가액이 나올 거예요. 그 가액을 상속받는다 라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만약 내가 사망을 했다, 내가 대표자였는데 그럼 가수금 넣은 게 있죠.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상속 전에 이 가수금은 최대한 뽑아놓는 게 좋겠죠. 혹시 이렇게 미리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좋을까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냥 비 오는 거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필수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걸 여쭤봤던 이유도 제가 진행했던 관리하던 건물에서도 갑작스럽게 이제 그 소유주분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자녀분들이 대처가 안 돼서 비쌌던 고가의 건물을 정말 싼 금액에 처분을 해서 세금 내기 바빴던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준비를 안 하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그걸 납부를 하면
하면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는 이런 건물 하나 있고 이런 거면은 거래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건물 재가격에도 못 받고 세금도 낼 거 다 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미리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럼?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은 세법도 매년 개정이 되고 있고 예규도안 판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고 예규가 나옴에 따라 지켜보면서 유리한 방향을 좀 찾아야 되고 반드시 자녀가 그 현금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 만약에 그 현금을 대납을 하면 증여세에 또 증여세가 나온다. 이거는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자녀가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끝으로 오늘 해주셨던 그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2억까지 대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임대법인을 활용한다면 그 10배인 20억까지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유동성 문제예요.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또 중개비도 나가고 기타 부대비용이 엄청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파악을 꼭 건물 가격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 알파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혼자서 이거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법인, 세무사, 은행, 법무사 등 각종 전문가들과 엄청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이신세무회계의 신성재 대표 세무사님과 이렇게 촬영을 이어가 보았는데요. 세율이 정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세율의 이 소나기를 직접 맞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 조언도 구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서 성공한 투자를 자녀분들에게까지 증여가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당 영상이 이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촬영을 이어가 봤고, 저희와 함께 촬영을 해주신 이 세무사님께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는 칼럼의 세무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연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전체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